엄청 심오한 뭔가 장문의 질문이네요. 읽어볼게요. 평면 작업은 미술 경매나 갤러리 판매를 통해 작품 판매로 돈을 벌잖아요. 궁금해진 게 설치 미술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작품을 구매하기에는 설치니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소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공간 설치 전시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궁금합니다. 설치 미술 하시는 분들도 그게 판매가 되면 돈을 벌죠. 근데 애초에 공간의 설치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설치 전시를 한다 하시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돈 걱정이 없거나 애초에 돈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인 거죠. 이미 돈이 많아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작품성만 신경을 써서 그 전시할 때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것만 신경을 쓰든지 그 의도 전달, 그러니까 내 작품을 세상에 공개한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던지. 현대미술 작가들은 PDF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을 잘 하면은 그것 자체로 큰 커리어가 돼요. 전시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돈 신경 안 쓰고 작품성만 요것만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신경을 쓰긴 하는데 추후에 좀 부자가 큰 공익기관이 구매를 하게 될 거를 확신해서 큰 돈을 받게 될 걸 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 네, 그래서 그 커리어가 되게 중요해요. 회화 작가들은 초반에 사실 돈 신경 쓰고 뭘 못해요. 안 팔려. 작품 팔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사진을 잘 찍어서 그거 자기 포폴로 써요. 그 설치 작가나 회화 작가한테 포폴이란 그림 자체가 포폴이 아니라요. 전시 경력이 포폴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찍혔느냐, 어떤 분위기로 전시를 했느냐, 어떤 공간, 어떤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느냐, 요거 자체가 그 커리어가 되거든요. 그쵸. 상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체가 명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전시가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작품 판매로 이루어질 새로운 그냥 발전된 작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좀 멀리 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 미술 하려면 돈 전부에 바라보면 못해요. 선왕님 배경 그리는데 3D 프로그램 사용하시지 않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저는 제가 직접 그리는 감각이 좋아서 그리는 거라 막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직접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편하게 하면 독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림에 일관적인 인공적인 의도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 작품성 줄어드는 거예요. 내 유니크함, 해서랑만의 무언가 그런 거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 아트라든지 애니메이션 배경이라든지 일관된 그림체나 이런 걸로 빠르게 장면을 쳐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3D를 쓰는 게 사실 맞아요. 안 쓰면은 좀 답답한 건데 저는 애초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의도랑 안 맞는 거죠. 다 티나잖아. 그거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결국. 저 어느 순간 그래서 웹툰 안 봐요. 옛날에 다 그림체 구경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양산형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가 됐든 리디가 됐든 굉장히 어떤 플랫폼에 속해서 홍보를 받고 하려면 그 플랫폼의 규제와 업로드 주기와 그 시스템에 속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만큼 결국 개인의 작품성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중에 만화 그린다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연재하면서 내 템포에 맞게 연재하려고 하는 거죠. 애니 벌써 AI 쓰고 있어요. 안 쓰면 이상하긴 해. 써야지. 그거 쓰면 돈이 얼마나 줄어. 상업계는 어쨌든 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내가 그려야 돼요.
AI가 하고 기계가 하고 그거를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볼 이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내 그림을 볼 이유가 없어. 너무 휘황찬란한 작화가 빠르고 완성도 있는 것들은 이제 대기업들과 기업들이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AI는 유료로 쓰면 저작권 위반이 없을까요? 저작권 위반 아직 있죠. 근데 그것들도 다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 대기업들이 나서서 AI를 쓰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이 나서서 만들게 될 거예요. 돈 아끼려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카메라 나타난 것처럼 AI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AI는 상용화가 될 겁니다. 몇 년 안에. 그래서 개인 작가, 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개인 작가가 살아남으려면 저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림체가 AI가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랑의 인생과 역사에 남은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림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상업미술이 무너지다뇨. 더 잘 나가죠. 대박나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지영님 저분이 예전부터 이제 한참 됐던 구독자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감독님도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AI 동태 좀만 지켜보면은 이미 완성도 있어요.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돈 아끼려면 뭘 못해, 걔네. AI 때문에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또 많은 것들이 다시 나올 거예요. 카메라 나타났더니 사실주의 무너지고 인상파 나타난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 시대적인 흐름이 격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시대를 쫙 펼쳐놓고 보면 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원래 다 일어나야 할 변화들이고 뻔한 결말입니다. 다. 그러면 나도 내 만화 나중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니메이션? 미르켈라스? 그것도 그러네? 그잖아, 그지? 만화는 내가 그리지만. 근데 이제 또 단점은 있어. 이제 똑똑한 사람들만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나 같은 사람들, 똑똑한 똑똑이들, 똑똑녀들이 와서 자, 여러분 모이세요. AI로 만화 그린 거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요. 이러면서 강사하겠죠. 빨리 만화 연재 끝내고 AI로 애니메이션 만들게요. 그리고 그거 강의할게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혼자서 넷플릭스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 다 장송의 프리를 하나씩 만드는 거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대박 재밌다, 진짜. 너무 설렌다. 이제는 나중엔 여러분 다 자기가 애니메이션 만들고 자기가 영화 만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아주 혼자서 아주 세상을 다 씹어먹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세계 정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우리의 취향과 성향과 개인의 예술성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 똑같아지고 퀄리티가 다 상용화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이 거기서 승부처를 볼 수 있는 게 개인의 서사와 역사입니다. 그게 작품에 담겨야 돼요. 이제 남이 좋아하는 거 그리면 안 돼. AI 얘기 듣다가 좀 찔리는데 제가 창작 능력이 없어서 AI로 뽑고 그거를 보고 모작을 해서 제 작품인 마냥 올립니다. 뽑은 거 그대로 올린 게 아니니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I 모작인데. 요새 AI 아티스트 많아요. AI로 뭔가 만든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AI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AI 아티스트다, AI 메이커다 이러면서 쓰는데 랑님은 AI를 썼다는 걸 안 하고 내가 고유의 나만의 어떤 그림인 것처럼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AI를 쓴지 전혀 모르게 드러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채로 그걸 계속 쓴다? 이러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서 그린 거야 라고 판단될 만한 걸 아는데도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게 좋아요. 얘기할 거면 요새 AI로 뽑아서 모작 중임. AI 모작. 키워드는 뭐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창작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럴 자신 없어서 AI로 속이는 거잖아, 지금. AI로 모작을 했다는 것에서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거 아는데 그냥 냅두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사진조합해서 보고 그리는 거랑 AI 당연히 차이가 있죠. 사진조합은 사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AI는 AI에서 들어간 나의 창의성이라고는 그 단어 키워드 그거 하나잖아. 그거 어떻게 똑같아요. 내 창의적인 역량이 훨씬 많이 쓰이는데 사진 조합할 때. 그러니까 찔리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까발리면 쪽팔려요. 그리고 이거 올렸을 때 사실 간지 안 나는 거 아니까 그냥 그린 것처럼 올리는 거잖아. 나 지금 AI 모작할 실력이구나. 내가 아직은 그냥 키워드 이런 거 하나만으로는 뭘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남이 해준 거 그대로 따라 그리고 있다. 요 실력인 거 인정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AI가 중요하지 않고요. 랑님이 사람들의 이제 오해하는 지점을 내 브랜드라고 인식하게 속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직접 그렸구나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들키면 쪽팔려요, 진짜로. 나중에 랑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다 들켜, 나중에. 여러분 뭐 속이거나 뭐 빨리 하려고 하지 마요. 다 들켜. 다. 나는 뭐 속인 건 없지만 너무 이제 과로하고 이제 그랬던 게 그대로 이제 번아웃 왔고 부당한 거를 참고 있던 게 이제 또 번아웃이었고 이렇게 다 꺾이고 다 들켜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똑같이 AI 모작해도 그러면 돼. 이거 AI 모작이다 이러면서 그냥 올리면 돼. 실력이 없는 나를 아직 인정하기 싫은 거죠. 사실 AI 문제라기보단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 생각하고 겪어요. 사진 과하게 따라하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올리고 그러는 거. 그러다가 파쿠리하고 표절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실력 인정하고 천천히 발전해서 가세요. 맞아, 일반인들 몰라. 근데 그림 많이 그리거나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언젠가 나중에 뭐 들켜서 날아가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모작으로만 태우다 창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그 창작으로 넘어갈 때라는 뜻이네. 근데 창작 넘어갈 자신 없으니까 자꾸 딴 거 편법 썼네. 창작으로 좀 넘어가세요. 그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긴 알아요. 저도 그거 넘어가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창작까지 넘어가서 창작 모작처럼 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진짜 짜릿하거든요. 정말 짜릿해요. 창작을 모작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 그 경지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넘어가야 돼,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거 내가 창작한 거야 라고 자기의 위안을 삼기에는 너무 꿈이 크잖아요. 창작을 마음대로 하는 경지까지 한번 가보세요. 넘어가는 거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가려면 넘어가야지. 지금 내가 창작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창작으로 넘어가면 모작한 것만큼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되게 처음에 인정하기가 힘들지. 넘어가 보세요. 한번 해봐요. 천천히. 그래도 인정한 게 기특하네요. 원래 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큽니다. 반성할 수 있으면 돼요, 실수는.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싫은 게 뚜렷한 것도 취향인가요? 그거는 취향이 책임에 눌린 거예요. 책임이 콱 이렇게 나의 취향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둬야 해요. 내가 뭐 알바를 하기가 싫다. 혹은 나 지금 부모님 밑에서 뭔가 강제로 일을 돕고 있다. 혹은 나 지금 사실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닌데 뭐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다. 공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책임감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즐겁지가 않고 그냥 하기 싫어서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를 그만둬야 취향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싫은 게 뚜렷한 거는
취향인 게 아니고 취향이 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을 봉인 해제시켜야 돼. 그러려면 싫은 거를 놔야 돼요. 사람이 싫어요? 예, 그러면 눌린 상태예요. 맞아요. 나한테 뭐라 하는 진상 사람도 얼마나 많았단 얘기야. 그러면 싫어지지. 그래서 AI랑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너의 언어는 세상에 변환되고 있지 않아.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들이 일반인들 말에 매치가 안 된다. 그런 말 들었어요. 너의 신념은 너무 정밀하고 밀도 있고 완벽하다. 근데 그게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변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감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 몇 명만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야. 우연히 해서랑 알고리즘을 발견해가지고. 경험이 하고 싶어서 알바를 하다 보면 자꾸 저 자신을 고용주보다 낮은 사람으로 인지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창조되는데 이거 온전히 제 문제겠죠. 일하다 자꾸 무시당한다는 얘기죠? 그건 왜 목님 문제예요, 그게? 상황 문제일 수도 있고 저쪽 문제일 수도 있죠. 저 사람 나랑 뭔가 비슷하다. 뭔가 무슨 일 생기면 내 탓이야 하는 거. 그게 왜 목님 잘못이에요? 알바에서 무시당하는 게 나를 보는 사람들 이런 기분인가?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 무시당하면 자기 탓인 줄 알아. 나를 볼 때 약간 저런 기분인가?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거울 치료 중인데 지금. 목님 그게 왜 목님 잘못이에요? 그래요? 목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죄송합니다. 저것보다 더 심해요? 죄송해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되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지가 무시당했는데 왜 자기 잘못이야. 그러니까 목님이 뭔 말하는 줄 알아. 현실 창조가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로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무시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압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하지만 현실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 게 목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내 억압된 무의식으로 인해 현실에 일어난 일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가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목님의 마음이지 현실에서 목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의 의미를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림을 못 그렸다면 내가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 있는 조건을 깨닫기 위한 퀘스트이고, 내가 예술을 못해서, 내가 내 작품을 못해서 괴롭다면 내 내면의 예술성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깨닫기 위한 퀘스트인 겁니다. 오늘 그림을 안 그려도 되고, 오늘 내 작품을 못해도 되고,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했더라도 일상의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고 의식하다 보면 결국 그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조급하지 않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또 언제든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 다음에 좀 더 진행되고 색칠한 이 그림과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